반갑습니다. 여기 올라오니까 조금 긴장이 되고 떨리네요. 직장 생활을 한 30년 넘게 정년퇴직을 하고 노년에 직장 생활을 잘 안착된 지가 한 10여 년이 흘러가요. 그런데 직장에서는 이렇게 신입사원들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해도 하나 떨리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여기 오니까 조금 그러네요. 이렇게 또 불단을 이렇게 살펴보니 조팝나무가 이렇게 흐느러지게 아주 제가 오늘 이런 발표답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분위기가 참 좋네요. 백합도 있고 장미도 있고 아무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제가 달리는 선빵, 그러니까 한 특신급 때 있을 거예요. 허리 통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허리 통증 그 너머의 입정처를 찾아서라는 그런 테마를 가지고 제가 발표하게 하려고 합니다. 원래 제가 직업상 품질 경영을 해요. 그래서 지금도 그걸 쭉 해왔는데 주제를 선정을 할 때 선정하는 그 이유가 있고 선정된 또 목표가 있고 그래서 실시를 해서 대책을 만들어서 실시를 하고 그래서 거기서 유상의 효과가 무상의 효과를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할 때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은 어떻게 하고 즐거웠던 일은 어떻게 하고 그런 것들을 제가 교육도 하고 지도도 하고 또 저 역시 생활 속에서 그걸 활용을 해가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보니 이 원불교 공부가 거기에 거의 엇비슷하더라고요. 지금 교감님께서 그 이론상에 대해서 이렇게 정전 공부를 이렇게 시켜주시는데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쭉 지금 서원문 이제 마지막 가잖아요. 그 서원문 마지막처럼 우리가 그렇게만 살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렇게 이렇게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인데 그 깨게 만들어주는 그런 지금 교감님께서 지금 해주시는 것 같아요. 같이 함께 공부해 합시다. 오늘 교무님 제가 몇 분 정도 하면 돼요? 한 10분? 10분? 네, 시작하겠습니다. 원불교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뭘 자꾸 시켜요. 그렇죠. 원불교 공부가 좀 어렵고 그래요.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치 사람 속은 모른다는 그런 말씀처럼 보이지 않는 그 남의 마음을 막 판단하고 판단하기보다 먼저 제 마음을 살피지 못하는 데 있어서가 그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목 좀 풀기 위해서 청정법계 본래 맑은 한 물건을 어디 간들 물드오리 육도 세계 모든 수고 돈필하고 오사이다. 독일 시인이며 언론인인 클라우디우스 더 달이 떠올랐다. 여기 구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간다. 그러나 나는 어디로 가는지 나는 알지 못하네. 다만 주께서 인도하심을 믿고 조용히 더 나은 세계로 가네. 이렇습니다. 이 작품은 독일 교회 찬송가와 민요처럼 널리 불러왔습니다.
우리 공부는 우리의 길은 공부 요도 삼학팔조와 인생의 요도 사은사요 길 따라 이론상을 알아 믿고 양성하고 수행하며 물질 세력을 항복받고 정신 세력을 확장하기에 공부를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는 매일 마주하는 일상이라는 그 경계 속에서 어떻게 입정처를 회복할 것인가에 대해 제 실천담을 발표할 구단 단장 김종호입니다. 대중사님께서는 정이라 하는 것은 그 마음이 경계에 끌려가지 아니함을 이름이요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히 몸이 아프거나 일이 바쁘거나 혹은 꽉 막힌 도로 위에 있을 때 쉽게 마음의 중심을 잃고 요란함에 빠지곤 하였습니다. 특히 매일 반복되는 출퇴근길, 허리의 묵직한 통증은 저를 늘 짜증과 피로 속으로 몰아넣었지요. 제가 정특신급 공부를 할 때 일입니다. 그때 어느 날 운전대를 잡고 가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허리 통증 또한 하나의 경계구나. 내가 이 통증에 끌려다닐 것인가? 아니면 이 순간을 수행의 기회로 삼을 것인가 말이지요. 그때부터 저는 차 안을 저만의 달리는 선방으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방법은 간단하지만 강력했습니다. 먼저 운전대를 잡은 손에 긴장을 풀고 요란해진 마음을 단전에 툭 내려놓았습니다. 기운을 아래로 주하며 천천히 장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단전에 기운이 모이고 장이 따뜻해지고 부드럽게 움직이자 신기하게도 저를 괴롭히던 허리의 통증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입정차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통증이라는 경계 속에서 내 마음을 단전에 청정한 자리에 멈출 줄 아는 것에 있음을 말입니다. 제가 경험한 이 작은 치유의 기적은 세 가지 핵심적인 마음 공부로 요약됩니다. 첫째, 멈춤입니다. 통증이 올 때 짜증을 내는 대신 잠시 마음을 멈추고 지금 내 몸과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둘째, 주함입니다. 기운을 단전에 주하고 장운동을 병행하며 몸의 기혈을 돌리는 실천입니다. 몸이 풀리면 마음도 따라 고요해집니다. 셋째, 청정입니다. 복잡한 도로 상황이라는 외부 경계에 휘둘리지 않고 오롯이 내 안에 청정한 자리, 즉 입정체에 머무는 무시선의 공부입니다. 몸의 통증이 단전주로 사라지듯 84,000가지의 괴로움과 즐거움 또한 마음을 청정한 자리 이론상 너머에 이론상을 알아차릴 때 비로소 녹아내립니다. 무사람들은 조용한 선방에 앉아야만 입정에 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전에 밝혀주신 무시선법을 응용하면 시끄러운 시장 바닥에서도 꽉 막힌 도로 위에서도 자신만의 입정처를 회복할 수 있듯이 저에게 운전석은 이제 더 이상 고통의 자리가 아닙니다. 나의 본래 마음 자리를 확인하고 기운을 양성하는 소중한 이론상 수행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움직이는 선방을 만들어 허리가 아프면 단전에 기운을 모으고 마음이 요란하면 호흡을 가다듬으며 청정한 그 자리를 챙기며 살아가도록 힘쓰겠습니다. 합장하겠습니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분주한 일상과 육신의 통증이라는 경계 속에서 본래의 청정한 자리를 회복할 것인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비록 삶이 꽉 막힌 토로이처럼 답답하고 때로는 허리의 통증처럼 고통스러울지라도 그 순간이야말로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공부할 때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운전대를 잡은 그 자리에서 혹은 일터의 소란함 속에서 단전의 기운을 주하고 마음을 멈출 때 그곳이 바로 거룩한 선방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요란함이 사라진 그 청정한 자리에서 몸의 병고는 녹아나고 마음의 어리석음은 지혜로 밝아지며 모든 경계가 은혜의 다툼임을 온몸으로 체득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처처에서 입청절을 회복하고 일상 속에서 무시선의 태도를 실천하여 나날이 평온하고 활기찬 낙원 생활을 하게 점지하여 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왕 청심환을 하나 먹고 오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경타원님과 화타원님께서 매일 올려주시는 생명수와 같은 경전 봉독을 하고 마음의 힘을 얻고 왔습니다. 경전 봉독보다 더 강력한 비타민은 없는 것 같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해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서면 늘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 먼저 듭니다. 법력이 높으신 원로님들 앞에서 무엇을 발표한다는 것도 조심스럽고 게으른 제 공부가 드러나는 것 같아 많이 부끄럽습니다.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도 수행으로 알고 용기를 또 내었습니다. 예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각, 감상은 특별한 형식이 없다고 해서 제가 그냥 일기처럼 써보았습니다. 정리한 내용을 읽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나에게 사는 게 뭐야? 라고 물어보면 걱정의 연속이라고 대답합니다. 결혼하고 아이를 길러보면 뱃속에 있을 때는 얼른 낳았으면 좋겠다 싶지만 낳아놓으면 잠을 안 자서 걱정, 밥을 안 먹어서 걱정, 남들보다 작은 것 같아서 걱정, 넘어질까 걱정, 다칠까 걱정, 공부 안 해서 걱정, 대학 떨어질까 걱정, 취업 못할까 걱정, 시집장가 안 가서 걱정 등등 편안함보다는 걱정만 했던 것 같다. 10년 전 성동교당에 다닐 때 나의 딸아이는 고등학생이었다. 무학여고에 다니는 딸이 있다고 하니 어느 선배 교도님께서 당신의 후배라고 하시며 나에게 수험생이니 딸아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아침에 나갈 때는 잘 다녀와, 저녁에 들어오면 잘 다녀왔니? 이 두 마디만 하라고 하셨다. 고3인데 괜히 걱정한답시고 여러 마디 해봐야 스트레스만 주니 마음속으로 기도만 하라고 하셨다. 그리고 아이들이 어디를 갈 때도 조심해라는 말을 하지 말라고 하셨다. 조심해라는 말 때문에 조심하다 보면 다치게 되니 그저 잘 다녀오길 기도만 하라고 하셨다. 진리가 다 알아서 하신다고 하셨다. 수년 전 일이지만 아직까지도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게 기억에 남는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그때는 그 말이 그저 나이 든 어른이니까 어른의 지혜라고만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면 아이들은 그럭저럭 별탈 없이 내가 걱정한 것보다 잘 자라고 있다. 걱정은 내 안의 욕심이었던 것이다. 걱정은 끝이 없으니
걱정할 시간에 기도의 정성을 들이라는 뜻이었다. 그래서일까? 아니면 내가 믿음이 깊어져서일까? 요즘은 자식들에게 잔소리를 거의 안 하고 산다. 늦게 들어와도 불안하지 않고 학교 시험도 잘 보겠지. 면접도 잘 볼 거야. 취업도 잘하겠지. 좋은 배우자도 만날 거야. 나보다는 잘 살겠지. 언젠가는 교당에도 나오겠지. 내 곁엔 언제나 내 편인 이런상이 계시니까 걱정하지 않는다. 우리 자식들은 부모의 기도를 먹고 자란다는 말이 있듯이 기도 속에서 성장하고 그 성장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다. 우리는 법신불 사은의 은혜와 위력을 알고 있으므로 기도와 정성만 올리면 된다.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걱정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정성을 채우는 일이라고 하셨다. 이제 다 성장해서 성인이 된 아이들은 내 곁에 머물 시간이 적고 내가 끼고 살 시간이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나쁜 기억보다는 좋은 기억을 채워주고 싶고 좋은 집안 분위기를 물려주고 싶다. 돈이 없어 돈을 많이 물려줄 수는 없으니 좋은 집안 분위기만큼은 유산으로 꼭 물려줘야 하기 때문에 나는 육군의 사용법 중 나의 입을 통해 짓는 말 한마디에도 정성을 들이려 노력하고 있다. 어머니께서 살아생전에 늘 하신 말씀이 기억난다. 하고 버릴 말이라도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 말씀을 지금 생각해보면 정산종사법어 법훈편 40장 말 한마디에 죄와 복이 왕래하나니 한마디 말이라도 함부로 말라는 법문의 가르침이었다. 어머니께서는 어린 자식들에게 원불교 법문을 알아듣기 쉽게 전해주신 듯하다. 이처럼 올바른 육근의 사용법 중 특히 입을 통해 짓는 말 한마디에도 정성을 들이고 오늘도 신고와 기도와 독경으로 일상을 수행으로 바꾸는 연습에 정성을 들이고 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가 그 일에 정성을 들여 일상이 수행이 되고 일상이 수행이 되고 삶이 불공이 되는 참된 공부인이 되기를 발언하며 저의 공부담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걸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7단) 김경효입니다. 새해 첫날 제가 뽑은 공부 표준은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입니다. 일상 수행의 요법 7조인데요. 그 다음 8조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하고 서로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잘 가르쳐야 잘 배우고 잘 배워야 가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함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가장 잘 배웠고 또 가장 잘 가르쳤던 때가 비슷한 시기였습니다. 한 40여 년 전? 결혼하기 전에 저는 영어 선생님이었는데 그때는 어리기도 했어서 가르치는데 사명감도 없었고 또 체력이 약해가지고 배우는 것도 잘 못했습니다.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남편이 유학을 가게 돼서 미국에서 살았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어서 매킨토시 컴퓨터라는 것을 집에 들였는데 컴퓨터를 처음 접해본 저는 컴퓨터가 진짜 신기하고 재밌고 멋있어서 이거를 꼭 배워야만 되겠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이제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이제 덜컥 컴퓨터 사이언스 학과에 들어갔는데 제가 문과여서 그런지 수학을 몇 과목을 더 들어야 한다고 했어요. 근데 사실 저 때만 해도 문과에서 미분, 적분까지 다 들었는데 또 들으라고 하니까 잘 배울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이제 그때 수학 교수님께서 기초 수학반에 있는 여학생을 한번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해서 이제 보니까 중학교 1학년 수준도 안 돼 보였습니다. 이름도 안 잊어버려지는데 세라. 이 세라는 수학을 정말 싫어했어요. 그 이유는 모르니까. 모르니까 흥미가 있을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맨날 시간 약속도 잘 안 지키고 말도 안 하고 안 오기도 하고 해서 제가 음식으로 꼬셨습니다. 김밥은 지금은 없어서 못 판다고 하는데 그때만 해도 피쉬 냄새? 비린내 난다고 싫어해서 잡채나 LA 갈비를 정말 많이 헤매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음식 먹는 재미로 오다가 점점 수학에도 재미를 붙여서 열심히 배우더니 결국에 A 학점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난생 처음으로 수학에서 A를 맞았다고 저를 안고 막 빙빙 돌고 기뻐했습니다. 이게 LA 갈비의 힘이라고? 네,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흥미를 유도해서 성의껏 가르치면 잘 배우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랑하려고 이것이 세라가 고맙다고 저에게 선물해준 팔찌입니다. 네, 이제 이렇게 수학을 몇 과목 배우고 나서 이제 처음으로 들은 게 컴퓨터 사이언스 인문이라는 거였는데 인문이어서 뭐 쉽겠지 하고 들어갔는데 역시 이과는 이과 과목이었습니다. 컴퓨터나 뭐 기타 기술 용어들을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마치 외국에서 또 다른 외국어를 배우는 느낌?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내가 왜 영어나 배울 것이지 이것을 시작했을까 후회도 되고 걱정도 되고 또 눈물도 나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이과 남편에게 매달렸습니다. 밤에 잠도 못 자고 묻고 또 묻고 아침에 학교 가는 사람 붙들고 또 물어보다 지각하게 만들고 이제 시간이 약이라고 좀 얼마 안 지나니까 배워서도 알게 되고 저절로 알게 되고 또 숙제도 많아서 프로그램을 매주 짜서 돌려서 또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또 너무 재밌어서 또 안 물어봐도 또 끝까지 재밌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론 옆에 좋은 선생님이 있으면 큰 도움이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배우는 사람이 끈질기게 죽기 살기로 배우면 못 배울 게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잘 배우자, 잘 가르치는 사람 돌리자, 이거는 우리 사요 중에 지자본이 타자녀 교육에 해당이 됩니다. 올해 왕산 존보사님께서 여기 있죠.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는 신년 법문을 내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평등 세상을 만들려면 우리 교리 중에 사요를 잘 실천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에서는 지금부터는 교구 여성회장으로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성회에서는 사요 실천 111이라는 캠페인을 벌리기로 했습니다. 그 캠페인 기간은 3월부터 11월로 하기로 우리 전북 여성회는 그렇게 정했습니다. 여기서 111이라는 뜻은 원기 111년에 사요를 111가지를 실천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숫자가 많아서 어렵지 않나 이렇게 걱정하실 수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하기는 자력 양성이죠. 유튜브 보고 역사 배우기라든지 요리 배우기, 이거는 지자본이죠. 엘리베이터에서 어린애들에게 먼저 인사하기, 이거는 타자녀 교육이죠.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도움이 되는 일을 찾아 하기, 이거 공두자 숭배예요. 이렇게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사요 조목이 정말 많습니다. 이런 쉬운 난이도로 100가지. 그리고 내가 직접 기도문을 써서 기도하기라든지 남편에게 집안일 가르치기 같은 중간 난이도의 것을 10가지. 그리고 우리
실천 기간 8개월 동안 매달 상시일기 쓰기. 이건 좀 어렵겠죠. 이렇게 어려운 거는 딱 한 가지. 그래서 100개, 10개, 1개. 그래서 모두 합해서 111가지를 실천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실천한 거는 마음공부책 유문엽란에 하셔도 좋고, 또 우리 김경민 여성 회장님이 안 나오셨으니까 오늘은 저에게 신청을 하면 이렇게 예쁜 일지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지를 쓰신 분에게는 우리 교구 여성회에서 모두 선물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남성분들에게는 우리 서신교당 여성회에서 또 특별한 선물을 주신다고 하니까 많이 도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대산상사님 말씀입니다. 매일 스스로에게 물어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내 힘으로 살았는가, 빚을 지고 살았는가? 오늘은 모르는 것을 배워서 알고 살았는가? 오늘은 아는 것을 가르쳐주고 살았는가? 오늘은 사회에 유익을 주고 살았는가? 해독을 주고 살았는가? 네. 우리 모두 이 사요 실천을 좀 잘해서 조금씩이라도 평등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좀 길었습니다. 감사합니다.